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에 대해서 아주 짧은 소견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망설이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떤 집착이라는 면에서 보면 남편이나 부인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 의처증 내지는 의부증, 이렇게 증자를 붙이죠. 그리고 청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벽증이라는 증자를 붙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것은 이렇게 병적인 것처럼 어떤 증자를 붙여요. 그런데 어떤 자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증자, 자식에 대한 집착증, 이런 것들 증자는 붙이지 않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예,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들.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엄마가 주도하에서 학습을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공부는 엄마 머리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엄마가 주도하에서 뭔가 계획해서 끌고 가시는 것들, 아직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정도, 그리고 고학년 정도도 한 4, 5학년 정도까지 이렇게 엄마 주도하에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 그 시점 말이죠. 그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자식을 가르치는 데 대한 그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 때는 학생들이 아직 사고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과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인데 반해서 중등으로 넘어가면 이제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사고를 하고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다루던 그 방식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는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학부모님들의 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생활형으로 집착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애가 밥은 먹었는지, 그리고 학원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학원에 오늘 못 가요 라는 것도 중학생인데도 엄마가 다 문자를 치고 전화를 주시고, 학생은 자율성이 없어요. 엄마 주도하에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것도 과잉보호 내지는 집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고, 두 번째, 학습적인 면에서 과잉보호 내지 집착하시는 분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중1 정도부터는 어머니들께서 과제를 검사하신다거나 일일이 과제에 틀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거기서부터는 저는 조금 집착이라는 면에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학생을 챙기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 유형은 방임형이 있어요. 방임형. 저희가 보기에 방임형이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계시지만 겉으로 보이시기에 방임형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전혀 손을 놓은 부모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방임형이라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전교 1등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전교 1등 내지는 최상위권, 그리고 상위권들. 자,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제가 세운 기준 원칙은 첫째, 자기 주도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고등 선행까지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 2, 3번 이 중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면을 살펴볼게요. 자기 주도 학습은 자기가 주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의 근본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학생 스스로. 그런데 그러한 면들을
어머니가 집착을 해서 학생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엄마 주도하에 중학생 이상이 되는데도 엄마 주도하에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대체로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 주도형 인간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주도형 학습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우리 아이는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 이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주도형으로 키워가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느끼기에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강해야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생에 대한 목표도 세우고 해 나가는데, 엄마 주도적으로 엄마를 위해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공부도 하기 싫게 되고요. 어느 순간 사춘기가 오면 완전히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반항심으로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엄마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부를 완전히 놓아버릴 수도 있는, 내를 위해 공부한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렇죠. 집착하는 부모님께 자란 학생들은 꿈도 없고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런 전교 1등들은 수학 전교 1등 이번에도 제가 만들어냈는데, 원래 전교 1등이 아니었는데, 이런 학생들도 보면 자기 주도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 내지 프린트를 요구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자기 계획이 딱딱 서 있는 학생인 거죠. 이렇게 자라나야 전교 1등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태도도 틀리게 돼요. 자기 주도형으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친구들은 결국 선생님이 내준 프린트만 겨우겨우 허덕허덕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엄마가 챙겨준 어떤 프린트 이런 것들만 허덕허덕 챙겨 나가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 집착하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일 단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명언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자식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몫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체 게바라가 한 말입니다. 다시, 자식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몫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 몫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체 게바라. 감사합니다.